자, 이제 이어서 복대리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대리는 이 개념이 출발이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일단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대리는 누굴 대리하죠? 대리는 누굴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복자부터 시작하니까 이걸 시험에 틀리는 겁니다. 대리인, 우린 대리를 공부하죠?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으로 와서 복이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했단 말이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기는 대리인을 말하죠. 그럼 이거 현명한 거 아니죠? 현명은 본인 이름. 이것은 대리인 이름.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복대리인 뽑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했단 말은 수권행위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 A에게 대리권 수여, B에게 대리권 수여하면 여기 복대리인 있어요, 없어요? 복대리인 없습니다. 다 본인이 선임하면 다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라고 했었죠. 얘들은 다 대리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 평에게 야, 너 나를 대리하라고 선임했다. 그럼 얘가 복대리입니까? 복대리 아닙니다. 을도 내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을의 대리인이지 복대리는 아닙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인사할 필요 없어요. 병은 을에게만 인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을이 정을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라고 했다. 얘가 복대리죠.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하라고? 본인. 얘가 복대리인이고, 그럼 얘는 을을 대리한 게 아니에요. 을이 아니라 갑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갑,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한 거죠. 단, 얘는 을을 대리하지 않지만 을 대리권을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을 대리권에 의존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 의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무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다시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외웁니다. 또 복승부 외웠는데 시험에 본인의 허락 이래야겠다 틀렸다면 안 돼요. 승낙이나 허락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승부 외우시고, 그럼 선임할 때는 적임자도 잘 선임하고 감독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다. 그럼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집니다. 과실이 없다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한편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언제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 그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여기처럼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풉니다. 복대리 문제 몇 개 봐볼게요. 자, 78페이지 이제 15번입니다. 자, 박스형 문제 보세요. 복대리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자, 본인 동그라미 본인을 대리한다. 맞았습니다. 니은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맞아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맞습니다. 그 D가 틀렸죠.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제일 D가 틀렸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 이제 D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는 대리행위다. 틀렸죠? 대리행위가 아니다. 현명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 리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때는 복대리권은 소멸한다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니까 소멸한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미음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 역시 틀렸죠? 법정이 아니라 이무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 비읍 복대리는 제3자 대에서 대리인과 똑같이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대리인과 똑같이 동일한 권리무가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이미 4번 나왔었죠.
오른쪽으로 하시고 자 16번 봅니다. 16번 복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틀렸죠? 본인을 대리한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나올까? 자 3번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그 다음 복승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정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맞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 과실 책임이 있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다음 5번은 X. 5번 X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5번 X.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집 몰라도 답 찾는데 신경 상관없습니다. 모든 지문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출제문이 모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10년에 한 번 나온 지문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겁니다. 5번 과감 X. 정답은 이미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8번 복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복대리는 본인 동그라미 맞았네요. 본인의 대리이다. 2번 의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틀렸죠.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대리인은 속건행위 철회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다음 대리인은 사망 성렬근 개시 파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맞았습니다. 다음 4번 X 올라가도 돼요. 4번 X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맞습니다. 무과실 고의과실 없어도 모든 책임을 진다. 원칙 맞아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상적인 대리였고 이제 무권대리로 갑니다. 일단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는 먼저 표현대리로 성립하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좁은 의미 무권대리랍니다. 그럼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게 해마다 나옵니다. 이건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요. 그래서 이 협의 무권대리가 시험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자 협의 무권대리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X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는데 만약에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아들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아버지 이름 현명합니다. 자 그럼 대리권 없어서 이게 무권이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하고 법률행위 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권 대리는 현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원래 본인과 병가의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추인권과 거절권이다. 추인하면 어차피 이걸 인정했으니까 행위인실로 소급합니다. 소급에서 유가 됩니다. 한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병도 두 가지 권리겠죠. 최고권과 철회권 있는데 최고는 그냥 갑에게 물어보는 거라 그냥 갑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악의도 가능하다. 물어봤는데 본인 갑이 확답을 발신주의, 무체발, 격승발 바라지 아니하면 자 민법의 모든 최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요. 그럼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되고 철회는 내의 삽시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자 외웠죠? 선처리.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우신다.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무권대리는 원칙 유동적 무효라. 자, 무효가 확정된 게 아니고 효력이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죠. 자, 그럼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빨리 확정 짓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이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유동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잘 비교합니다.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까지 다 넘겨줍니다. 그럼 이게 무권 대리라 둘 간에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근데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거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갑은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 할 수 있죠? 아들 대리인, 직접 상대방, 승계인에게 할 수 있죠? 그냥 너 가져라고 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이와 비교할 게 132조인데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무권대리 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보세요. 이제 갑이 추인한다. 그럼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병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병 얼굴 모르니까 아들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이 있던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뒤늦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반대로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내는 처리할 수 없다가 이게 132조인데,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빨강색 몰랐으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가 파랑색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실을 병에게 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단 그 사실을 병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추인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그럼 묵시가 행동인데 묵시역 추인이란 일단 행동,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팔짱 끼고 있으면 추인이 아니에요. 묵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추인이 되면 유효가 되니까 여기서 묵시역 추인이란 무권대리를 이행할 듯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할 듯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그 무권대리를 마치 이행할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묵시역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무권대리인데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 줍니다. 근데 갑이 매매대금을 수령했대요. 갑이 돈을 왜 받았죠? 왜 받아요? 이걸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행동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마치 이행할 거니까 돈 받았죠. 이것을 추인으로 본다. 근데 이번에는 자, 무권대리를 갑이 알고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 그럼 지금 움직였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죠.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뢰한 행동을 민사소송할 수 있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지만 안 했다. 그럼 움직였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다 팔짱 끼고 있죠. 이건 묵시 추인 보지 않습니다. 추인 일단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무권대리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상속이 아주 시험에 중요한데, 자, 그럼 제목에서 상속이란 누가 죽었다 말이죠. 그럼 유언했겠죠? 뭐라고 유언했죠?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해요? 거식이 없다. 그래서 갑이 아버지인데 부동산이 있어요. 자식이 한 명인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인감이라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병에게 팔고 아버지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다 넘겨줍니다. 그럼 이게 무권대리라, 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절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내 하나뿐인 부동산을 다 해먹었어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7월 말이라 날씨도 덥죠? 딱 죽기도 좋아요. 그래서 화병 나는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급사망합니다. 그럼 죽을 때 유언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길게 못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거시기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 거시기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엄청 후회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무조건 쳐봐야 돼요. 걱정 마세요. 누구라 그러나 걱정 마시라고. 다 그래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혼자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 지위에서 주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돼요. 이걸 거절하면 돼요. 그럼 거절이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무효가 되면 무효효과로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죠. 제기했더니 대법원은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신의칙 그래요. 신의칙 중에 금반원 원칙이 있는데 자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너는 팔았잖아? 그럼 너는 추인을 해야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소송에 다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어요. 거시기 없다가 뭐예요?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있다 그러면 틀려요. 뭐든지 없다로 끝난다. 그래서 외우세요. 무권들의 상소 그러면 뭐라고 유언했다? 거시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들인 책임이 135조인데 다시 우리에게 대리권 줌 없는데 우리 병에게 현명하고 매매하면 무권대리인데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잖아요.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무권대리 책임 135조입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했잖아요. 대리권 없는 주제에 잘못했죠. 임절면 안 돼요. 책임 내용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엑셀을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책임지고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너 그냥 돈으로 물어내 라고 손해배상을 상대방 선택에 따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데 단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행위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고요? 상소무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제한 능력자네요. 그럼 와서 책임자라고 막 맥살 잡으면 돼요? 안 되겠죠.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도 책임이 없다고 됩니다. 그 다음 이 무권대리 135조는 뭐가 실책임인데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 나도 대리권 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즉 아버지는 나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아던데 라고 나를 속여서 나도 대리권 있는지 알았대요. 그럼 잘못 없죠?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집안일은 집안이라고 하세요. 병을 도보해야겠죠?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80페이지죠? 네, 80페이지. 하단에 19번부터 협의 무권들입니다. 자, 19번. 협의 무권들의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무권들의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인 요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적 무효가 유동적 무효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항상 풀 때는 기억이 맞았으니까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이 있는 걸 딱 지우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습이니까 다 푸는데 여러분 풀 때 항상 박스형은
그럼 1번 딱 지워지죠. 항상 그래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니은은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계약시 소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1, 2, 3, 4, 5에서 니은이 있는 것은 2번하고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디귿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자 리을, 미음 설마 둘 중에 하나는 알겠죠? 그럼 리을 본인의 추인의 형성권으로서 맞습니다. 상대방 승낙을 유효하지 않으나 즉 단독행위 맞아요. 그 다음 이렇게 맞았는데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근데 일부 추인이나 또 변경을 하는 추인은 이건 상대방 동의 있어야 되죠. 없으면 무효 맞아서 정답은 2번으로 딱 옵니다. 2번. 그럼 연습이니까 자 디귿 무권대리와 계약의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자 승계인 동그라미 아까 이렇게 승계인청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자 미음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삽시는 무권대리행 동그라미 얘기할 수 있다죠. 아까 여기 보세요.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얘한테 할 수 있고 또 병한테 하란 말이죠. 병한테 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추인을 예를 들었어요. 이걸 거절로 바꿔도 똑같아요. 똑같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넘깁니다. 자, 넘기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집니다. 자, 21번 보세요. 협의 무권대리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피시자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 해야 되죠. 일부만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 얻으라 그랬죠. 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그럼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추인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권리의 승계인 동그라미 포함된다 맞았죠? 병과 정 포함된다. 4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 아까 작은아버지 제3자 기망 등 위법에 의해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부정된다 틀렸죠? 아까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속였더라도 무과실 책임이라 부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무권대리인 내용을 변경해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되죠?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이제 23번 내려오세요. 무권대리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맞았네요. 1번이 정답. 2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계약 시에 소급에서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3번 무권대리행위 추인 의사피시는 명시적 그 다음 틀렸죠. 이어야 하면 틀렸죠. 일 필요 없어요. 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대요.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선 D가 132조예요. 보세요.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죠. 무권대리행 했잖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32조에서 이 단서 이 파랑색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선 앞도 틀렸고 뒤도 틀렸고 완전히 틀렸네요. 완전히 틀렸어요. 다음 4번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을 안 경우 동그라미 그러면 철회는 선이만 가능하죠. 안 경우 나오는데 제일 끝에 철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선처리. 5번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는 과실 없이 무과실 제3자가 작은아버지 아까 작은아버지 제3자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무과실이라 책임집니다. 진다. 정답은 1번임을 쉽게 알았습니다. 24번 살해입니다. 자, 살해는 항상 행위자의 동그라미. 자,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쳐요. 을이 갑을 들여서 병이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여 있다.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선인 경우에 하나요? 그럼 철에는 선이 하나죠. 근데 최고는 악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뒷부분을 잘 봐야겠네요. 다시 1번 병이 선인 경우 하나요. 을에게 추인유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그럼 앞에 하나요 틀렸죠. 악이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1번 병이 선이든 악이든 그 다음 갑을에게 추인유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 뒤에 거절 빠졌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래저래 많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 문제가 무권대리고 상속 나면 거식이 없다요.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났죠.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있다 앞에 확인 뭐 할 수 있다? 무효주장 동그라미 틀렸죠? 무효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 상속 거식이 없다. 3번 갑이 내용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동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 선택 틀렸죠? 상대방 병선택. 5번이 답이겠네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 처리할 수 없다.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처리할 수 없다 했어요. 아까 유동적.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면 자 25번 볼게요. 25번 봅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을이 갑 이름으로 갑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거식이 없다요. 상속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까? 거식이 없답니다. 그럼 박스에서 있다로 끝나는 거 빨리 찾아. 있다. 디귿 제일 끝에 있다 끝났죠. 리을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났죠. 미음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났죠. 그거 1, 2, 3, 4, 5 있나요? 3번에 있잖아. 3번. 그러니까 그냥 3번이 답이에요. 그냥 3번이 답입니다. 외우세요. 거식이 없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아까 판례 봤잖아요. 다 없다잖아요. 이게.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무권대리니까 갑병사의 매매는 무효입니다. 2번 니은 병명의 등기는 잘 보세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자 유효 동그라미. 이 봅니다. 자, 을은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잘 봐요. 원래 무권 대리라 무효인데 자 을이 어떻게든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을이 원래 무권들이 무효인데 을이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체적 관계에 부합해서 병이 유효가 돼요. 그럼 유효는 수학으로 100. 그럼 정이 나오면 너도 무조건 100. 100은 100으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맞는다. 그럼 니은은 자 맞았죠? 그럼 비읍으로 내려와. 비읍. 만약 병 써요 100. 병 써요 100 유효. 병이 그 부동산을 너도 무조건 100. 100은 100.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을은 무권대리 무효를 정해서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100은 100. 그럼 이제 디귿으로 오세요. 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주인 거절 동그라미.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죠?
거시기 거거거 거시기 거거거라 거거거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자, 리을 을은 무권대리 무효를 이루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여기 없다. 미음 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자 무효주장 동그라미 무효주장하는 것은 신인 측이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기 무효주장 없다. 그리고 마지막 틀려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나와요. 그 다음 자 오른쪽 27번 오세요. 자,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을이 병을 들여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 매도와 있다. 타당한 것 옳은 겁니다. 1번 또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있다 틀렸어요? 없다. 2번 을은 갑의 추인 상대방 될 수 있다 그랬죠? 3번 갑의 추인은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하며 맞았는데 뒤가 틀렸죠? 추인하면은 상대방 동의 유효하지 않죠? 단독행위라 유효하지 않는다. 4번이 132조.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이 대항할 수 없다. 여기 저 병이 빨간색 알지 못한 때 추인 효과를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답이 4번. 이제 5번이 135조.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 제한 능력자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행 청구 못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넘기면 28번입니다. 28번.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은 갑의 대리라고 사칭하여 그러니까 현명을 했네요. 갑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액을 체결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을이 아닌 병, 추인은 을, 병 둘 다 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2번. 갑이 추인하지 않고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자신 선택 틀렸죠? 상대방 병 선택 135조. 3번 갑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하지 않았다면 을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 틀렸죠? 소구바여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소구바여 유효. 4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처리 뒤에 처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병이 갑에게 상당히 여정해서 추인의 확답을 채고한 경우 갑의 확답을 발 동그라미 발은 맞았습니다. 발하지 않으면 추인 뒤에 거절 빠졌죠? 추인을 뭐라고 본다? 추인을 거절 빠졌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쳐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 토지에 대한 자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이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로 살짝 바꿨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갑에 대해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2번 위 임대차 계약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고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동그라미 알아도 최고할 수 있죠? 알았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최고 동그라미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된다. 최악의 선처리. 자,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이게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그러면 병동이 없는 한 그 추인 무효 맞습니다.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동그라미 쳐요. 계약 시에 소구 맞았어요. 소구표가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표현들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표현들이 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로 성립하는 것과
표현 대리로 성립하지 않는 게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표현 대리 공부하는데, 자, 잘 보세요. 표현 대리 성질은 무권 대리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전환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행합니다. 다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원래 무권 대리인데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진다.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이 이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가백이 5억짜리가 있는데, 자,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이걸 3억에 매매하고 현명했네요. 그럼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러면 둘 간에 무효가 됩니다. 근데 5억짜리인데 3억에 매매했네요. 그럼 이 매매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에게 유리하죠. 그럼 병은 이행하면 좋겠는데 이게 무효거든요. 그럼 병은 이걸 이행하려면 본인에게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인정된다면 본인이 이걸 책임지니까 병은 약 2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5억짜리를 만약에 이걸 7억에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5억짜리인데 그럼 이 매매는 본인 가백이 유리하죠. 그럼 본인은 추인하면 됩니다. 추인. 근데 여기처럼 상대방 병에게 유리하면 병은 뭐 한다?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근데 표현 대리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자, 을에게 대리일 거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완벽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을 병이 신뢰해서 해야 돼요. 신뢰란 말은 선임모가 있습니다. 그럼 뭘 몰랐다는 거죠? 사실 대리권이 없는데 이걸 믿는 바람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아직은 못합니다. 갑이 뭐 잘못했나요?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듯한 그 외관을 갑이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갑 잘못했죠. 아니 대리권도 없는데 그 외관을 갑이 왜 원인 제공에 만들어줘요? 그러면 갑이 원인 제공에서 만들어진 외관을 병이 신뢰했다면 당연히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이 행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원인 제공 유형으로서 우리 민법에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가 있는데 시험은 다행히 126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가끔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하고 시험이 나온다면 이 126조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입니다. 그럼 이게 자 보세요. 병이 정에게 다시 팔았다. 그럼 어떤 게 대리 행위 무권 대리죠? 어떤 게 무권 대리예요? 이거죠. 이거 해명. 그래서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 당시는 정 없었어요. 따라서 그때는 병만 있었으니까 이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권 대리 아니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득자는 선임 무과실이어도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만 판단하니까 행위 당시는 직접 상대방만 병만 있었죠. 병만 주장할 수 있고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사람이 4명이죠. 4명 중에 누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어요? 병만. 본인은 추인한다 했어요. 병 한 명만 표현 대리 주장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이에요. 보세요. 이 세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이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 X. 이게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임의대리라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면 너희들은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법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안 되잖아? 그럼 너희들은 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126조가 나옵니다. 그럼 126조 보세요. 대리인이 그 고난 외니까 무권대리. 그러니까 출발은 무권대리예요. 고난 외의 법률행위한 경우에 무권대리. 근데 제3자가 그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기까지 표현 대리가 성립했습니다. 그럼 성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그 무권 대리를 책임 있다 이행한다는 그랬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 설정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은행 가서 저당이 아니라 병에게 팔아버리고 현명했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저당 설정할 대리권이 있죠. 매매할 권한 있나요? 없으니까 이게 무권 대리고, 그러니까 둘 간의 무효고 등기 넘겨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금매로 싸게 팔았을 거니까 병은 이걸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표현 대리를 정해봐요. 자, 그럼 을에게는 자 정당 설정할 대리권이 있었는데, 자 저당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그게 그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을은 매매할 권한이 없는데 병이 보기에 을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에게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본인이 무권 대리를 책임지니까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교해 보세요. 갑이 다시 을에게 저당 설정할 대리권을 줬는데 이제 을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이 등기 무효죠. 이걸 이제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현명하지 않겠죠? 지금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했죠. 소유자인 것처럼 판 겁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라 넌 무효가 돼요. 그럼 병이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여기는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현명 안 했죠? 그럼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해야 대리고 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2교시 때 공부했잖아요. 2교시 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126조 사례입니다. 이거랑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시험 공부 시험이니까 이 권한으로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용어에 다 써 있네요. 첫째,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대리권 월권,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표현 대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에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를 안 물어봅니다. 이런 판례 우리나라에 수백 개고 그 판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니까. 그럼 시험을 뭘 물어보냐면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라면 무조건 다 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라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러니까 사실 행위는 애초에 대리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데 법률 행위를 대리하죠. 법률 행위는 다 됩니다. 확률 99%.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것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면 다 맞아요. 99%.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그 행위 사이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되는가? 이것도 유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나의 앞으로 등기해 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다 줬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겠죠. 근데 등기소가 아니라 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 버렸습니다. 즉 돈 대신 물건으로 대물 변제했죠. 갑이랑 현명하면서. 그러면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 없죠. 이게 무권 대리인데 그럼 둘 간의 무효입니다. 무효. 등기도 무효가 돼요.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병이 표현 대리를 살짝 주장해봐요.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이걸 책임지니까 이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 있나요? 저기 보세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포성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 될 수 있나요? 무조건 돼. 뭐든지 다 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행위네요. 그럼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그래서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는데 병이 보기에 을에게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해요. 결과를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보통 이거 두 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이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요. 여기를 안 순간 표현들이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마지막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입니다.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표현들이는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작년 정답이에요.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모든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자, 표현들이는 무권들이죠? 무권들입니다. 성질을 안 변해요.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해서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이거 주장한 적 없어요. 따라서 법원은 이거 표현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민사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그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들어봤죠. 과실 7대3, 8대2 나누죠. 왜 나누죠? 돈 때문에. 그래서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이행하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현대리라는 성립하면 계약을 이행하죠. 이행하려면 잘 보세요.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그게 표현대리예요. 행위가 유효니까 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완벽해야 이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럼 애초에 표현대리 아니에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행위가 103조 무효면 이행할 수 없죠. 104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고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무효면 애초에 그건 표현대리가 아니에요. 행위는 유효일 때만 표현대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를 못 받아서 확정 무효가 되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표현대리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행위가 유효일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아까 앞에 봤던 두 가지하고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본대리권 다 된다. 동종유사 유효하지 않는다 하고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를 알면 표현대리가 쉬워집니다. 출제 포인트를 아니까.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문제집은 89페이지 오세요. 89페이지. 자, 34번.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다음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다 된다. 기본 대리권이라는 권한으로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2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으로는 표현들에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될 수 있다.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될 수 있어요. 대리권으로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로 대물변경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3번이 맞았죠? 아까 이렇게 동종유사성 유효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자, 4번 가로 쳐봐요. 자, 가로.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까지 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법원이 적용된답니다. 그게 이거예요.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으니까 표현대리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선임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 안 된다 했죠. 과실상계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과실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기면 35번. 3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자, 담보 동그라미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자,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담보가 예를 들면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줬어요. 주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자 실제로 뭐 했죠? 동그라미 쳐요. 병에게 매도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무권 대리. 여기죠? 저당 설정하라고 했죠. 매매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권 대리. 써요. 무권 대리. 그럼 아직 표현들이 성립 안 했어요. 표현들이라고 아직 가정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냥 무권 대리예요. 네, 틀린 겁니까? 자, 기억.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럼 무효죠, 무효. 따라서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 청구할 수 없다. 2번 니은 매매계약이 강행목 기반의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 표현대 법리가 적용될 수 없죠. 적용된다 틀렸잖아요.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2번, 5번 중에 나옵니다. 그럼 디귿 보세요. 자, 병이 자 매수 당시 동그라미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매수 당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자 성립 후 동그라미 성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126조 성립합니다. 판단 시기는 동그라미 두 개 중에 매수 당시입니까? 그 후입니까? 매수 당시. 그때 정당한 이유 있었죠. 그럼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을 맞아서 정답은 리을까지 또 봐야겠네. 리을까지. 자, 리을. 만약 우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여기네요. 저당 설정을 하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써요. 무효. 위조했단 말이에요. 위조. 등기를 마친 후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려고 내 앞으로 위조에 등기한 거죠. 다음 자신을 매도인으로 해서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거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지금까지 결론 현명 X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병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들렸죠? 현명 안에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네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 37번 오세요. 다음 중 자 표현들이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겁니다. 기억 유권들이 관한 주용석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니은 표현들이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아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맞았죠? 경감할 수 없다. 그 말이 과실상계 적용 안 되니까 경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판례와 다른 기억, 니은 있는 거 다 빼요. 기억, 니은 다 빼면 정답이 4번, 5번 나오겠네요. 그럼 자 디귿, 리을 묶어요. 디귿, 리을. 디귿 표현드리는 대령이로 유효함으로 맞습니다. 강행목 기반으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 표현들의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오겠네요. 자 리을이 디귿의 예입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회재산을 대표자가 동그라미 쳐요. 임으로 처분 동그라미. 임으로 그 말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죠. 다시 임으로가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 거치라 그랬는데 결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씁니다. 무효. 이건 총유고 총유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이건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지금까지 무효란 말입니다. 그 뒤에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가는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죠. 무효니까 표현들이 없다. 틀렸습니다. 미음 상대방의 표현들을 조항해서 표현들이라고 성립하면 무권들이가 유권들이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성질은 전환되지 않는다.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38번 오세요.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상대방의 유권들의 주장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돼요. 더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 틀렸죠? 뭐든지 다 되는데. 디귿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의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뭔지 몰라도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맞았다. 그럼 정답은 뭐 2번으로 나온 것 같네요. 2번. 자, 리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이게 125조. 125조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다음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죠? 한정하지 않는다. 대리권이 없더라도 명칭 사용을 묵인하거나 승낙하면 그것도 수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음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129조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을 이제 넘는 동그라미 그럼 넘으면 126조라요. 넘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 그다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미음은 별로 본 적 없어요. 몰라도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60점 맞으면 됩니다. 40문제에서 16문제를 틀려도 돼요. 그러게 마음 먹으면 주제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6과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39번. 가분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동남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 동그라미 여기처럼 여기 저당권 설정 대리권 여기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동남처여 병에게 매도 동그라미 그러면 씁니다. 무권대리 아까 봤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무권대리입니다. 자, 옳은 겁니까? 아직 표현대리 아니에요. 1번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주장할 수 없다. 아직 없어요. 표현대리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은 없다. 2번 이제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이제 성립했잖아요. 그럼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동그라미 과실상계 적용 안 됩니다. 과실상계에서 갑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음을 자 알았다 동그라미 알았다면 그럼 선처리 그 아랫줄에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임만 처리할 수 있다.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요금 낸 경우 토지거래를 받지 못해 확정절차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강행복 기반 안 된다 그랬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명의 동그라미 그러면 현명 안 했단 말이네. 현명 안 했다.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지금까지 현명 X 그럼 병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았죠. 현명 안 하니까 대리가 될 수 없다 맞았어요.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43번 이제 약간 중화 문제네요. 43번 무권대리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강행복 기반은 무효 동그라미 그럼 표현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이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병뿐만 아니라 무권대리 을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랬죠. 2번이 정답. 3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성립 없이 포함됨으로 틀렸죠.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틀렸죠? 판단할 필요 없다. 4번 무권대리 나왔죠?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 다 상속 동그라미 거식이 없다. 근데 제일 끝에 있다 없다가 아니네요. 그럼 읽어봐야겠네요. 자,
상속한 경우 그 무권들행이가 동그라미 쳐요. 무효임을 주장 동그라미. 그럼 주장할 수 없다죠? 그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책에 반한다죠. 반하니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반한다. 5번 제일 끝에 과실상계 법리 적용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문제 빨리 할게요. 자, 좀만 참으세요. 자, 44번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 체결 권한을 소유하던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 동그라미 없다. 계약하라 했죠. 계약했으면 임무가 끝났죠. 앞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임무가 끝났는데 그걸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계약을 다 했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들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추인볼 수 없죠. 8장 깼어요. 다음 자 4번을 보세요. 본인이 사회통령상 대리권을 초달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동그라미 승낙하면 이것도 125조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 볼 수 있습니다. 5번 무과실책임 무권들행위가 제3자가 작은아버지 제3자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는 135조 책임 제하되죠. 무과실책임 다 겹친 겁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45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누락에 소유했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평가 매매 그러니까 매매하라 그러니까 매매했죠. 이건 유권 대리 옳은 겁니다.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인지 문제되는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교 및 궁박은 본인 갑 나머지는 대리인 궁박 선택 여부는 을 기준 틀렸죠. 궁박만 갑 2번 을은 갑승낙이나 부득이한세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이무대리인은 아까 복승부 자 3번 보세요. 을은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죠. 자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럼 병은 이제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다. 그 다음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근데 병은 할 일 다 했어요. 설령 을이 돈 가지고 도망쳐도 병은 할 일 다 했어요.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은 이미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을이 도망쳐도 그건 대리권 남용이어도 원칙 유효. 3번이 정답.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해지 동감에 해지할 권한 포함되지 않고 5번 을이 미성인자인 경우 갑은 가로쳐요.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가로 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종합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대리편을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가시고 무효 취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